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스텔라랩에서 사업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이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 본 자료에 이제 타이틀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용 V2I 솔루션이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이런 V2I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선제자 사업화로서는 현재 실내 공간에 의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영상 하나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이 차량 OEM 업체와 함께 이제 POC를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인 범용 내비게이션은 실내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서비스가 종료되는데 저희는 이 실내 공간에서도 빈 주차면을 안내해드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주차장에서 특히 주말에 마트 같은 데 가셨을 때 주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셨을 텐데요. 이 솔루션을 활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결과 한 70에서 80% 시간에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에 비례한 만큼 탄소 배출도 절감한다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공도에서 즉 실외 공간에서 차량이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또 도로에서 목적지 주차장, 일반적으로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이 선제적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이러한 공간은 실내 공간 또는 지하 공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공간에 주차장이 있는 비중이 91%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간에서는 GPS 신호가 닿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였고요. 이 공간은 저희 CCTV와 저희가 포설하는 IoT 센서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도 이 공간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현재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러한 사업을 통한 수익 확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그 일종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한 정보획득이 필수적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사업, 더 나아가서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면 단위의 인식 사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정밀 치기 기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모빌리티, 특히 SK텔레콤 자회사인 팀앤 모빌리티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동반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V2I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이라 함은 사실 일정 수준의 안전성 갖고 아마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센서,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 또는 카메라만으로는 이러한 사각지대 회피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에 컨센서스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즉 전지적 관점에서 보는 정보를 차량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업계나 학계에서 지금은 아마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V2X, 그 중에 한 분야인 V2I를 저희는 지향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실내 공간에 있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보안용 CCTV, 또 저희가 설치하는 굉장히 경제성 있는 센서를 통해서 움직이는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빈 주차면까지 파악해서 최적 경로까지 안내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저희 서비스 플로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워치마일이라는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요, 그 목적지까지는 일반적인 범용 내비게이션인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실내 공간에 도착하는 순간 종료가 되고 워치마일에 자동적으로 팝업이 되면서 현재 주차장 현황과 함께 운전자의 최적화된 주차면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떤 운전자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선호하실 수도 있고요. 전기차 충전소 다양한 옵션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주차장 환경에 맞게끔 옵션을 선정을 해서 최적의 주차면까지 안내드리고 주차 정보까지도 저장을 해서 업무가 끝났거나 또 쇼핑이 끝났을 때 내 차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결제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주차 환경에 저희 솔루션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녹색불, 빨간색불, 일반적인 유도관제 장비라고 하는 그 장비가 있는 주차장도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장비가 있으면 그 정보를 저희가 획득을 해서 서비스를 표출해 드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장비가 없다라고 하면 보안용 CCTV만으로도 저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해외 시장 준비를 위해서 중동 지역과 동남아 지역을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 주차장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환경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이 통신 환경이 아주 우수한 곳이 아닌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경량화에도 많은 기술 개발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축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제한적이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에 대한 범용성입니다. CCTV, 센서, 어떠한 제조사나 브랜드에 상관없이 저희 서버를 통해서 동일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터 경량화, 그래서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의 진입장벽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은 실내 공간에 대한 정밀 측기 기술과 V2I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설하는 센서를 통한 non-GPS 정밀 측기 기술, 일반적인 삼각 측량법이 아닌 저희만의 독창적인 투포인트 측기 기술을 바탕으로 위치 측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CCTV를 기반으로 한 AI 기반 차량 인식 기술, 이를 통해서 정밀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객체의 좌표화를 위해서 디지털 맵 자동 생성 기술도 기보유하고 있고요. V2I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선 경량화와 표준화가 핵심이 될 텐데요. 다양한 방법론과 다양한 알고리즘 경량화를 통해서 아마 3G 정도의, 또 저희가 그 현장에 설치하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정도 수준의 서버라도 무리 없이 작동할 정도의 경량화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비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도 저희만의 템플릿으로 전환해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해나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양한 사이트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인천공항이 실증 사업을 잘 마무리하였고요. 또 롯데백화점 잠실점, 즉 롯데월드 지하주차장에도 저희가 공급을 마무리하고 현재 베타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아파트와 같은 곳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셔서요. 최근에 호방건설의 자회사인 플래닛도 저희 투자를 하셔서 호방건설 부동산에도 저희께 현재 공급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워치마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나가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SK텔레콤에 저희 API나 SDK를 연동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의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주차장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면 예약 서비스라든지 앞에서 발표해 주신 충전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이 충전면 점유 현황 같은 경우 현재 이 충전기가 플러깅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충전소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라고 되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CCTV를 통해서 주차면 점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데이터를 서비스해가는 부분을 이 전통적인 이 주요 업체들과 같이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율주행차 모듈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동시에 현재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에 현재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일반 운전자가 운행하는 이 차량에는 서비스화가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차량에게 자율 발렛 주차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율주행 시장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은 혼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 시장이 현재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아리랑 TV에서 기획 취재를 해나갔던 것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스스로 빈 공간까지 찾아가서 주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최근에 시리즈 A 라운딩을 이제 1차적으로 클로징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멀티 클로징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현재 기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 발렛 주차와 더불어서 물류 서비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실내 측이 정밀 측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GPS 신호가 수신이 안 되는 곳에서 위치 정보가 필요한 곳이라면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 물류회사에서 경제성 있는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기술에 대한 접목을 요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서 현재 서비스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의 이 매출 자체도 다각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매출이 금년에 한 30에서 40억 정도 매출이 현재 달성할 것이라고 현재 판단되고 있는데요.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회사 이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약 만 4년 정도 되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공간에 저희 서비스를 공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아기 유니콘으로도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잠실점 그리고 내년에 CES에도 혁신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카이스트 공학 박사 출신이고요. 이와 관련된 업력이 약 20년 정도 되십니다. 저는 노스웨스턴에서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였고요. 다양한 컨설팅 펌에서 관련된 그 전문 기업 전략 수립, M&A 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텔라랩의 발표였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이어질 텐데요. HR 만도의 이두선 책임 매니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실내 측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네네. 뭐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 실내에서 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비컨을 설치한다든지 뭐 핑거프린트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발표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우리는 뭘 센서를 설치하는 걸로 말씀하신 걸 봐서는 뭐 비컨을 설치하는 네. 방식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비컨 방식은 사실은 어떤 그 실내의 어떤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뭐 이럴 경우에 굉장히 취약한 단점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기술적인 설명이 너무 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점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하고, 네네.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인프라 구축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랑 사업적인 부분 동시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많은 실내 추기 업체들이 현재까지 생존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밀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동차에 포커스하고 있는 건 저희 치기 기술이 도보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차량에게 적용한 가장 또 실내 주차장에 포커스한 이유는 여기에 기회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다시 말해서 건물주라든지 또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불 윌링 투 페이니스 틀림없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기존의 많은 업체들은 이 인공위성을 기반하고 있는 이 삼각측량법을 실내 공간에 그대로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실내 공간에서는 실외 공간에서는 GPS 시그널을 바탕으로 삼각 측량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공위성에서 시간 정보를 이렇게 표출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오차를 통해서 이 객체 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게 되는데, 실내 공간의 일반 비콘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 정보까지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내 공간에서는 도보라든지 차량의 이동 속도가 실외 공간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더 늘어나면 서비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저희는 투포인트 측이라고 해서요,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저희만의 독창적인 기술인데, 저희가 차량이 수신하고 있는 두 개의 센서에서 수신하는 시그널의 세 개의 비율을 가지고 1차적인 위치를 파악하고요. 베이지안 모델이라는 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해서 정밀도를 높여나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엔 설사 시간 정보가 필요 없을 뿐더러 한두 개의 센서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확도에 대한 일종의 정확도의 내구성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정확도가 꾸준히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고가의 센서를 작용했을 때 그 이상의 또는 그에 준하는 정확도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네.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인가요? 아니면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인가요? 아마 이 자리에 저희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으면은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기술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무리 기술이 1단계에서 10단계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3, 4단계가 요구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저는 이 시장에 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기술 개발진의 비율이 한 80% 정도가 되고요. 기술 개발은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해나가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화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회사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저희 턴어라운드가 이미 발생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있을 텐데요. 이사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아림 심사형님 질문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일단은 궁금한 건 하나는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주차를 하게 되면 네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 네네.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냥 하나 궁금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가까운 현실적인 질문으로는 현재 경쟁업체 유무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주차장이라는 대상을 상대로 깃발 꼽기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깃발 꼽기가 진행돼 있는 상태고 얼마만큼 차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래에 있는 질문 관련해서는요. 아마 그거는 정책적으로 또는 규제적으로 풀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 같은 데 규제도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 2단계, 3단계에 맞춰져 있지만 이걸 4단계에 맞춰서 개정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도 이 뭐 완성차가 될지 뭐 이런 기술 개발 업체가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추이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장에 대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의 주차장 운영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도와 관제, 즉 차량의 출입과 이 녹색불, 빨간색불에 집중, 다시 말해 하드웨어에 좀 집중적인 회사였고요.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런 차량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즉 상업화 단계까지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선도업체로서 이 부분을 현재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데는 약 한 20개 전후의 주차장이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우 초창기의 사업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은 김경식 수석심사위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네네.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코엑스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왜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 자리 찾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베네핏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BM상 이게 B2B2C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 첫 단계 B를 설득할 때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영업에 이렇게 세일즈 포인트를 어떤 걸로 삼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많이 설치되면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면 다 설치를 할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한 포인트가 결국엔 지금은 소비재로 따지면 약간 사치제 성격의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확실한 소구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롯데월드에 들어갔을 때는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고객이 들어왔었을 때요 예상 지불 금액이 있습니다. 즉 차량 하나의 차량 주차장에 들어가는 대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 한 대가 예상 지불액 정도를 저희가 자체적인 숫자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저희의 이 솔루션을 공급하게 되면은 차량 순환율이 높아질 거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는 3회전하는 주차면이 4회전까지 가능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결국엔 고객의 백화점 내부에서 체류 시간을 늘려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에 따른 매출 증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구축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좀 이 가격의 민감도가 이 매출의 민감도가 높은 이런 쇼핑센터 또는 저희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으신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경험했듯이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단순히 비행기표 비용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정까지도 다 이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설득할 때 활용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시간과 이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타겟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박현국 부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질문 드릴게요. 네. 자동차 관련된 솔루션이고 현재 뭐 DH 신축 건물에서도 MN소프트 오토에버 거 내비게이션 통화해서 보면 빈자리 다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해결문제를 누가 가져갈 거냐? 우리는 단순히 이제 SDK 납품하는 데에서 국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냐?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고. 네, 그리고 매출 구성이 지금 40억 매출 금년에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만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현대 오토에버에서도 이제 최근에 7개 지하 주차장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건 주차하면 점유 여부는 나타나지 않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저희와 다른 데드 레코닝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거엔 정확도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술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도 굉장히 좋은 측위 방법이긴 하지만 실내 공간에서 뭐 한 두세 바퀴만 돌게 되면
좀 내 차가 주차면 위를 달리는 모습도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예측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 비콘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확도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오토에버라는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하나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주차장을 다 인테그레이션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따라서 이러한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매출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이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여기에 매출이 현재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희 팀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대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질문도 잘 해주시고 답변해서 잘 이해를 했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좀 비콘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기존에 치기 하는 데는 뭐 실내외 떠나 이제 논 구분 없이 뭐 UWB나 아니면 라이더 같은 거, 뭐 레이더 이런 거 쓰는 것 같은데 비콘 쓰시는 거는 아마 가격적인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비콘을 썼을 때 어떤 정확도가 담보가 되는지랑 두 번째는 비콘도 좀 스펙이 많잖아요. 그것 따라서 그런 취계 알고리즘이 다 통합이 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비콘이 어떻게 보면 아웃데이트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센서일 수도 있지만 실내 주차장에서 말씀하셨던 UWB라든지 라이다와 같이 이 전파 가시거리가 뭐 100m, 200m까지 되는 그러한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설치 수량이 줄어들어서 아마 경제성을 좀 어느 정도 해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내 공간엔 지형 지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적재물도 있고 차량으로 해서 가려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량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이 롯데월드 지하 주차장에 저희가 구축을 하였는데 저희가 구축 단가가 이와 유사한 규모를 갖고 있는 주차장에 타업체가 UWB로 하겠다고 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결국엔 UWB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결국 공급이 안 됐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과기부에서도 UWB를 통한 실내 내비게이션 사업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표준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그 부분을 와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표준화 작업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실내 주차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